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상담소, 또 오늘 새로운 또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또 오늘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법 모르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입시학원 강사님들의 이렇게 지르들이 또 많아서 그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한번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학원 강사를 이렇게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참 우연찮게 오늘 방송 내용을 제가 오늘 이제 답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후 시간에 일과 시간에 그 또 상담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질의가 쏟아지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시학원 강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학원장이랑 그리고 입시학원 강사분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봐서 이분이 과연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참 이렇게 알 수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그런 입시학원 강사는 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입시학원 강사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학원 건물이 있으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입시학원 강사분들은 학원의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자신이 그 학원 타임테이블을 짜서 그 시간에 학원생들을 모집해서 그 기간 동안 강의를 하고 학생 수 숫자에 따라서 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학생 수를 많이 유치하면 많이 벌어가고 적게 유치하면 적게 벌어가기 때문에, 즉 자기 수완에 따라서 운영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업 규칙이나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구획 없이 그냥 공간만 빌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例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근로자성이 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성이 명확하게 좀 인정되는 그런 입시학원 강사님들은 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근로자성의 즉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용종속 관계에 인정하는 판단 기준에 비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입시학원 강사지만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비품 같은 경우도 학원에서 제공을 다 해주고, 시간이 정해져 있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우리가 보통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 수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간에 고정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학원 강사님들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유사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좀 직업군들이 있으면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요즘 워낙 이제 근로자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채권 출신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어떤 분들은 채권 출신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은 무조건 뭐 근로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법원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에 여러 가지 부합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는 이렇게 최준현 변호사님과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좀 되찾고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항상 애매모호하고 궁금하고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최준현 변호사님 오늘도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